사각형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들어오셨나요? 주위를 한 바퀴 싹 돌아보세요.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9개? 10개? 직접 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이 많다는 뜻은 교류가 많았다는 의미겠죠? 이곳이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 역시 플라사 마요르, 메인 광장인 것이죠. 그런데 16세기 이전에는 이름이 플라사 아라발, 교회 광장이었어요. 역시 이곳 또한 마드리드의 중심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펠리페 2세가 똘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수도를 옮긴 후 사각형 건물 중 유독 현란하게 신화 속 인물들로 가득 그려진 건물을 지으며 중심지로 우뚝 솟아오릅니다. 저 건물의 이름은 라 카사 데 라 파나데리아, 빵집이라는 의미인데 건물이 있던 자리에 빵을 만드는 조합원들이 지내던 곳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빵집이 있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곳은 상인들이 예전부터 장사를 하던 터였던 거예요. 시장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자연스레 저렇게 건물들이 생기다 보니 광장이 형성된 것이죠.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후 경기부터 시작해서 페스테호 축제, 연극 등 신나는 이벤트들 뿐만 아니라 정치 토론, 종교 재판, 사형 집행 등 잔혹한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유령 같은 곳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유령이 여기 존재하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면 무지하게 대화를 많이 하고 갑자기 그 대화가 단체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그 토론이 길어지면 논쟁이 되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3가지 방식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첫째, 말, 둘째, 몽둥이, 셋째, 칼이라고 합니다. 즉 말싸움이 몽둥이 찜질로 변질되더니 살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1631년, 1672년, 1790년 3번에 걸쳐 큰 화재가 발생해서 또 죽고 투시합하다가 죽고 그래서 이곳에는 진짜 유령이 많다고들 하죠. 그리고 그 유령들의 무덤이 이 광장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장에 입장하며 무조건 본 그것 바로 한가운데 있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 이름은 펠리페 3세입니다. 이 왕이 광장의 작업을 마무리 지어서 여기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요. 여러분, 말의 주둥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말이 입을 앙 다물고 있죠? 원래 이 동상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말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죠. 그럼 뭐야? 정말 유령이 있어서 동상 입을 움직인 거야? 아닙니다. 동상이 바뀐 겁니다. 1931년 공화당과 왕정파 간의 세력 다툼 속에 공화당들이 저 말의 입 안에 폭탄을 넣어버렸죠. 기존에 있던 동상이 폭발하면서 그 속에서 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대요. 진짜 유령인가? 는 아니고 조그만 새들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거라고 해요. 최초의 동상이 만들어진 게 1616년이니까 무려 300년가량 들어간 새들의 뼈 조각이니 양이 상당했겠네요. 동상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한 조그만 새들처럼 죄인들도 이 마요르 광장에 들어와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비극적인 장소. 그런데 저 동상의 주인공인 펠리페 3세의 죽음도 굉장히 비극적이었다고 해요. 펠리페 3세는 하루에 9번 기도를 올릴 정도로 굉장히 독실하고 순종적인 왕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본인의 업무 시간에 난로를 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난로가 너무 뜨거워 끄고 싶은데 그것을 꺼야 하는 담당자인 두케 데 우세다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다른 신하가 끄던가 본인이 끄면 되는데 의전서에는 난로는 두케 데 우세다가 꺼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펠리페 3세는 그 뜨거운 곳에서 업무를 멈추고 자리를 뜨면 되는데 의전서에 지금 이 시간에 왕은 이곳에서 업무를 봐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결국 두케가 늦게 와서 불을 껐지만 이미 왕은 열병을 얻었고 시간이 흘러 그때 얻은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다리를 한번 볼까요? 오잉? 다리를 하나만 들고 있죠? 아, 전쟁 중에 얻은 부상으로 전쟁 후에 죽으면 말이 한쪽 다리를 든다고 했는데 펠리페 3세가 불과 전쟁에서 죽어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 왕은 또 전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전쟁보다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죠.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부터 시작해서 로페 데 베가, 깨베도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 시기를 스페인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광장을 쭉 볼까요? 광장 안에 4개의 가로등들이 보일 거예요. 가로등이 의자로 되어 있는데 등받이 부분에 제가 말한 마요르 광장의 희노애락이 다 그려져 있으니 가셔서 한번 쓱 둘러보고 가시기 바랄게요.